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의 시면을 응시하며 희망하고 추측하고 상상해왔다. 행성이나 별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 불가능한 무엇인가를 찾아서 말이다. 우리는 보이저, 허블, 그리고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는 기계들을 보내 우주의 어둠을 가르고 그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내려 했다. 하지만 웹이 방금 발견한 것은 비밀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메시지일 수도 있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처음에 3I ATLAS는 그저 또 다른 성간 여행자처럼 보였다. 공허를 가로지르는 유령 같은 암석.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빛나고 있는 게 아니었다. 맥박을 뛰고 있었다. 무작위가 아닌 소름 끼치는 정밀함으로 마치 심장 박동처럼 하나의 서명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만약 이 발견이 일부 과학자들이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인간의 눈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은하 너머 별의 탄생지, 시간 그 자체의 경계를 바라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우주를 정기적으로 스캔하던 중 이 망원경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곳에 빛의 점 하나. 이것이 3I Atlas, 우리 태양계를 통과한 세 번째로 확인된 항성간 천체였다. 하지만 우무아무아나 보로소프와 달리 이 천체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것은 소리치고 있었다. 처음에 천문학자들은 이 물체가 단순히 고반사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얼음으로 뒤덮인 혜성처럼. 그러나 웹의 적외선 센서는 훨씬 더 기이한 것을 드러냈다. 이 물체는 태양열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내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희미하게 맥동하는 열 신호. 이는 단순한 암석의 신호가 아니었다. 활동 중인 무언가의 신호였다. 나사와 ESSA 연구팀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자 한 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드러났다. 3I 아틀라스의 깊은 내부에서 나오는 리드미컬한 열 펄스. 자연 물체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혜성은 승화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며 가스와 먼지를 예측 불가능한 폭발로 내뿜는다. 하지만 이 펄스는 일관적이고 의도적이었다. 마치 기계처럼. 웹팀이 이 측정값을 알려진 천체 물리 현상, 펄서, 중성자별, 퀘이사, 좌와 교차 참조했을 때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 그러다 광도 데이터가 도착했다. 빛 스펙트럼은 산란되지 않았다. 집중되어 있었다. 특정 파장에서 방출된 좁은 에너지 밴드, 우리가 통신에 사용하는 종류, 위성, 우주선, 레이저를 위해 설계하는 종류였다. 그때부터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수신한 신호가 아니었다. 우리가 방해한 신호일 수도 있었다. 데이터 과학자들은 풀이의 변환을 통해 신호를 필터링하며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우주 잡음처럼 보였던 것 아래에는 소름 끼치는 발견이 숨어 있었다. 무작위도 자연적도 아닌 구조화된 펄스였다. 간격이 너무 정밀했다. 마치 혼돈 속에 암호화된 속삭임 같았다 했다. 어떤 이들은 이걸 신호등이라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원격 측정 데이터라 믿었다. 어딘가로 전송되는 데이터. 그리고 가장 끔찍한 점은 그 펄스가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웹이 처음 포착한 순간부터 이 신호는 방사선, 움직임, 시간의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절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죽어가는 별이나 유랑 행성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들리길 원하는 무언가, 혹은 듣기 원하는 무언가였다. 그러다 예고 없이 모든 것이 변했다. 3I ATLAS가 빛의 폭발을 일으키며 2분도 차이 안 되어 밝기가 40% 급증했다. 자연 물체는 그런 대칭성으로 플레어를 일으키지 않는다. 열 측정 결과 그 물체 전체가 마치 기계가 전원을 켜듯 가열되고 있었다. 그리고 궤도가 처음에는 몇 분의 1도 단위로 바뀌었다. 그러더니 부인할 수 없는 의도를 가지고 3I ATLAS는 궤도를 수정했다. 더 이상 중력의 수동적인 궤적을 따르지 않았다. 지구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 근처를 노렸다.
내 행성들과 일렬로 정렬되어 우리 궤도 경로 안쪽으로 살짝 미끄러져 들어왔다. 이처럼 정밀하고 비정상적인 기동은 무시할 수 없었다. SRI ATLS 내부에서 무언가가 깨어나 움직이고 있었다. 궤도 변경 후 유럽 남방 천문대 연구팀은 분석을 심화했다. 외계 행성의 유기분자 탐지를 위해 설계된 스펙트럼 분해 알고리즘을 사용해 SRI ATLS의 방출을 재분석한 결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에너지 신호 내에 생물학적 리듬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한 변동이 포착된 것이다. DNA도 단백질도 아닌 더 근본적인 무엇이었다. 세포 활동과 일치하는 공명 주파수, 즉 SRI ATLS에서 발산된 빛은 단순히 에너지를 반사한 것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조직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동하고 있었다. 이는 생명체를 우연히 모방한 소행성이 아니었다. 빛의 암호화된 신호가 생명체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함에는 상상을 초월했다. 만약 그 물체가 부분적으로 생물학적이라면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의미한다. 살아있거나 살아있는 무언가를 운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흥분이 공포로 바뀌던 바로 그때 또 다른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전력 수준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갑자기 떨어졌다. 열 감지 수치가 평탄해졌다. 방출량이 어두워졌고 스펙트럼 펄스의 강도가 약해졌다. 하지만 물체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표류하지도 않았다. 마치 기계가 스텔스 모드로 전환하듯 소름 끼치는 정밀함으로 계속 움직였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심장 박동처럼 멈추고 숨을 참는 상태라고 묘사했다. 우리에게서 숨고 있는 걸까? 우리의 관심에 반응하는 걸까? 불안한 가설이 돌기 시작했다. 만약 우리가 이를 최초로 관측한 존재가 아니라면, 만약 이것이 방어 상태라면, 만약 문명이 이를 이해하려 할 때마다 스스로를 차단한다면? 어찌 되었든 에너지 감소는 누구도 안심시키지 못했다. 사실 소리를 내는 탐사체보다 조용하고 차갑고 보이지 않는 탐사체가 훨씬 위험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포를 더했다. 그러던 중 훨씬 가까운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지구에서 자기장이 가장 약한 지역인 남대서양 이상 지역 ESAA의 모니터링 장비들이 파동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태양 플레어나 감마선 폭발이 아닌 ATLAS의 궤도 조정 시기와 일치하는 국소적 전자기 펄스였다. 그 물체가 태양권 외곽을 통과하자 우리 행성이 반응한 것이다. 우리 자기권의 미세한 변동은 성간 물체에서 오는 펄스를 반영했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분주했다. 이 거리에서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구 자기권을 자극한 적은 없었다. 자연 발생 천체가 동기화된 전자기 반응을 생성할 수 있을 리 없었다. 유일한 논리적 결론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ATLS의 방출이 우리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아마도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독립연구자 그룹은 주류 과학에는 터무니없지만 무시하기엔 너무나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들은 SRI ATLS가 단순한 우주선이 아니며 살아있는 탐사선도 아닌 의식적으로 설계된 지능체라고 주장했다. 무언가에 의해 조종되는 기계도 누군가에 의해 배치된 드론도 아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 실험실이 아닌 성간 진화의 심연에서 탄생한 인공적 혹은 생물학적 지능의 형태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은하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의식이 탄소와 뉴런이 아닌 플라즈마, 전자기장, 그리고 설계된 물질 속에서 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ATLAS는 방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생명체의 대사, 다시다. 은하계를 가로지르고 혜성에 숨어 문명이 그 존재를 인식할 만큼 충분히 발전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생명체.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 문명이다. 전 세계 관측소들이 SRI ATLAS를 최대한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해 장비를 재조정하는 가운데 불안한 새로운 측정값이 나타났다. 이 천체 주변의 중력 렌즈 효과가 추정 질량과 일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 공간에 생성된 곡률은 훨씬 더 높은 밀도의 존재, 더 정확히 말해
중력장을 조작할 수 있는 무언가의 존재를 암시했다. 이는 천체들 간의 운동과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위해 천체 물리학자들이 의존하는 모든 모델을 깨뜨렸다. 유사한 현상을 목격한 유일한 사례는 블랙홀이다. 그러나 3i ATLAS는 붕괴된 별이 아니다. 달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주변 공간을 휘게 하는가? 일부 이론가들은 추진력이 아닌 항법 시스템으로 국소 중력 제어를 사용한다고 제안했다. 마치 잠수함이 외계 바다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항해하기 위해 평형수를 조절하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단순히 진보된 공학 기술과 마주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연구 대상이 아닌 정복되고 숙달된 물리학을 다루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던 중 많은 이들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 여기는 것이 나타났다. 3i ATLAS 뒤를 따라가던 작은 파편이 떨어져 나와 우주를 공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일반적인 해성 파편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웹 망원경이 이를 포착해 구조를 분석하자 데이터는 연구진을 믿을 수 없는 충격에 빠뜨렸다. 이 파편은 불규칙하거나 유기물이 아니었다. 기하학적으로 완벽했다.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 직각, 대칭성, 오직 지능적 제작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였다. 더욱 소름 끼치는 점은 감지 가능한 온도를 전혀 방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완전히 불활성이었고 방사선도 열도 없었다. 빛을 흡수했지만 그 흔적조차 되돌려 보내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채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구성은 지구상이나 알려진 운석 샘플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원자 서명을 가진 미지의 합금이었다. 이것은 우주 먼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설계된 무언가의 일부였다. 하와이의 모나크 천문대 천문학자들은 3i ATLAS의 회전 행동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많은 길쭉한 우주체들처럼 그것은 회전했지만 무작위적이지 않았다. 대신 회전 패턴은 기이한 무언가를 드러냈다. 특정 수학적 상수들과 일치하는 시간 간격들, 파이, 황금 비율, 심지어 소수열까지 마치 회전 자체가 방송인 듯 움직임의 언어, 번역되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우주적 모스 부호였다. 일부는 이 회전이 의도적이라고 믿는다. 운동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치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는 의식, 인식의 의식을 수행하는 행위라고, 들리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보도록 설계된 메시지. 그리고 궁극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목격자인가? 아니면 의도된 수신자인가? 웹의 생명 탐지 알고리즘이 수행한 최종 심층 스펙트럼 분석 결과는 가장 회의적인 이마저 신봉자로 만들 만한 것을 드러냈다. 유기적 신호였다. 안정된 탄소 사슬도 화석화된 단백질도 아닌 복제 구조와 일치하는 깜빡이는 신호들. 완전한 생명체는 아니었지만 그 전조였다. 합성적이든 실제적이든 생물학적 구성 요소들의 골조가 ATLAS의 꼬리 부분에 박혀 있었던 것이다. 두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첫째, 이는 일종의 생물학적 위장술일 수 있다. 원시 센서를 속여 ATLAS가 자연물이라고 믿게 하려는 공학적 모방술로 지구상의 많은 종들, 문어, 갑오징어, 심지어 바이러스들까지 이 사용하는 전술이다. 그러나 두 번째 가설은 훨씬 더 불안하다. 이 생물학적 잔해는 의도적인 씨앗 뿌리기, 외계 유전자 코드를 전파하기 위한 전달 시스템일 수 있다. 마치 ATLAS가 단순한 탐사선이 아니라 생명의 전령사인 것처럼 생명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퍼뜨리기 위한 첨단 추진력을 사용하는 현대판 팬스퍼미아인 셈이다. 이 물체가 우리 태양계 안쪽 가장자리에 가까워지자 지구상과 심우주 탐사선 내부의 여러 자력계가 이상한 진동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태양 폭풍에서 예상되는 혼란스러운 간섭이 아니라 지역 자기장의 정밀한 리드미컬한 변화였다. 이 펄스는 마치 목적이 있는 메트로놈처럼 삼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리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3i ATLAS가 접근할수록 진폭이 증가했다는데 이는 물체가 단순히 자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했다. 마치 태양계의 자기 구조를 스캔하거나 동기화하는 것처럼 우리 자기장과 상호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패턴은 자연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는 이를 우주선이 안전한 연결을 확립하는 악수, 프로토콜에 비유했다. 하지만 무엇을 상대로? 태양, 지구, 아니면 행성들 사이에 숨어 있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 여기서 상황이 더욱 불안해진다. 통신 전문가들은 심우주 네트워크 안테나를 이용해 SLI-ATLAS를 향해 신중하게 암호화된 무선 펄스를 되돌려 보내며 응답을 시도했다. 신호는 소수, 이진법 수학, 심지어 음악적 간격을 닮은 인공음조까지 활용해 구축되었다. 그러나 답신도, 메아리도, 반향도 아무것도 없었다. 마지막 펄스 전송 1시간 후 SLI ATLAS의 자전 속도가 미세하게 변했다. 대부분의 장비로는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했지만 메시지를 보낸 팀이 알아챌 만큼 정확했다. 일부는 이를 응답으로 받아들였다. 다른 이들은 무시하는 태도라고 보았지만 어느 쪽이든 우연은 아니었다. 이는 메시지를 흡수하는 자연체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접촉을 인지하고도 응답하지 않기로 선택한 존재의 모습이었다. 정보 분석에서 이를 의식적 비통신이라 부른다. 침묵이 응답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하는 심리적 전술이다. 그리고 광활한 우주의 진공 속에서 침묵은 공포 그 자체다. 연구진은 과거 천문 기록을 역추적하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저고해선 천체 조사에서 미세한 교란이 포착된 것이다. 1987년, 1998년, 2013년에 3I 아틀라스가 현재 이동 중인 벡터와 동일한 경로에서 작은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이 천체가 과거 우리 태양계 근처를 지나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점은 각 출현 시점이 당시 기록된 설명 불가능한 전파 폭발과 중력파 이상 현상의 급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름 끼치는 의문을 제기한다. SLI ATLAS는 이전에도 이곳에 왔던 것일까?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체가 궤도를 돌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지나가는 물체가 아니다. 행성 발전의 주기, 인류의 진보, 혹은 지구 자체의 시간선에 암호화된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관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존재일 수 있다. 최근 궤도 재계산 결과는 학계에 충격을 안겼다. SLI ATLAS는 지구나 태양을 직접 향하고 있지 않다. 대신 그 궤도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근접할 정도로만 휘어져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물체가 다시 한번 통과한다면 수정된 궤도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와 교차한다는 사실이다. 둘 다 얼음으로 뒤덮인 세계다. 둘 다 지하 바다를 숨기고 있으며 우리 태양계 내에서 외계 생명체의 주요 후보지로 꼽힌다. 그래서 새로운 가설이 등장했다. 만약 지구가 전혀 목적지가 아니라면 이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얼음 아래 숨겨진 생명을 감시하거나 씨를 뿌리거나 깨우기 위해 해양 행성들을 방문해 온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SLI ATLAS의 진정한 관심이 우리가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위성들의 표면 아래 숨겨진 것에 있다면 심우주 전송 신호가 잡음 속에 사라지고 물체가 침묵의 궤도를 계속 이어가자 한 가지 이론이 소름 끼치는 설득력을 얻었다. SLI ATLAS가 통신을 위해 신호를 발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말하려 하기보다 듣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간섭 없이 관찰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토록 진보되고 고대적인 탐사선을 상상해보라. 레이저도 착륙선도 메시지도 없다. 단지 주변의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흡수할 뿐이다. 대기 공명, 전자기장, 인간 기술의 방출물, 심지어 지구에서 오는 생물학적 리듬까지. 일부 연구자들은 그 침묵이 고장이나 방어 메커니즘이 아니라 기본 설계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스파이,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고 탐지되지 않는 존재. 이는 전체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만약 SLI ATLAS가 탐사선이고 이 항성계에 이미 왔었다면 이는 첫 보고가 아니며 이미 데이터를 전송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진짜 질문은 누구에게로 바뀌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발견은 마지막에 나왔다. 캘텍 연구팀은 유기체 스펙트럼 데이터를 비교 모델에 대입했는데 외계 생명체가 아닌 지구 기반 유전체 마커와 대조했다. 그들은 일치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완전히 낯선 것도 아니었다. 구조적 유사점, 반복되는 뉴클러티드 배열, 바이러스나 레트로 트랜스포존에서 관찰되는 패턴의 흔적, 심지어 고대 비코딩 DNA 서열까지 발견되었다. 3i ATLAS를 따라온 생물학적 잔여물이 보편적 유전 언어에 암호화된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다. 진화든 설계든 행성 환경을 가로질러 스스로 적응할 수 있을 만큼 근본적인 구조 말이다. 즉, 이 물체는 외계 생명의 씨앗이 아니라 생명 창조 지침을 담고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지구 생명체의 시초가 된 바로 그 템플릿일지도 모른다. 그 함에는 과학을 넘어선다. 기원과 목적,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질문을 건드린다. 만약 그렇다면 궁극의 수수께끼는 3i Atlas가 무엇인가가 아니다. 누가 보냈는가이다. 이제 우리는 3i Atlas가 단순한 방문자도 우리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물체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질문이며 도전이며 우리 자신의 오만함과 가장 깊은 두려움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어둠 속을 들여다보며 별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는 관찰자, 청취자, 어쩌면 전력마저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제임스 웹 망원경은 우리에게 데이터를 주었지만 평화를 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주에서 발견한 것들, 유기적 흔적, 자기 펄스, 설계된 대칭성, 암호화된 패턴은 자연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도를 가리킵니다. 우주가 의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이 진정한 공포가 아닐까? 무언가가 줄곧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우리의 전파 신호가 허공에 메아리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무언가에 도달했고 그 무언가는 훨씬 오래되었으며 훨씬 더 인내심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돌아왔습니다. 3i Atlas가 탐사선인지, 탐사선 운반체인지, 아니면 탐사선 자체의 창조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무지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의 첫 장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하늘을 지켜보세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